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인사드립니다. 1월이 벌써 다가고 내일이면 2월에 또 첫날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포함해서 여는 여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이제 출마자들의 대진표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 얘기는 제가 굳이 뭐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야권이 어떻게 해야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민영삼 칼럼의 생각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권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야당의 분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칫하면 서울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장은 우리 야권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제 오늘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3일째 국민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권이 2018년부터 몰래 북한한테 신포지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그런 그 수백 쪽의 계획서가 발견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국민의 동의 없이 또 야당의 아무런 설명 없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북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북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제재, 한국 제재 다 국제적으로 제재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됐다라는 것이 성공은 안 했지만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 때 한다라는 얘기가 물론 전제되긴 한 것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야당한테, 그리고 또 동맹인 미국과는 사전 협의는 있는 단계에서 사실은 됐어야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범에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망국적 색깔론이네, 그 다음에 무슨 북풍 공작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모든 진상을 구해서 야당과 우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이런 야당을 갖다가 오히려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왜곡된 역풍 공작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힘이 있어야, 야당이 행정 권력이 있어야, 야당이 정말로 예산이 있어야 북한에게 뭘 지원할 거 아닙니까?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게 색깔 공작입니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아마도 4월 9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더욱더 이런 북한에 대한 비밀 원전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더욱더 역공장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우리 야권이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치적 현재 지도가, 지형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돈 전 의원이요, 주간조선관하고 인터뷰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서울시장은 3자 대결을 해도 여당 후보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북한의 원전 추진이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상돈 전 의원의 저런 주장의 근거는 워낙에 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문제 실패를 워낙 해서 서울 시민의 여론이 최악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미애의 그런 엄청난 실책이 있기 때문에 3자 구도로 가도 여권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이랑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가 안 나왔으면은 홍준표, 김문수가 이겼겠냐? 못 이겼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길 수 있다.
부동산, 추미애 등 여권의 실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당을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할 것이다. 대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3자 구도로 가도 이긴다는 데에서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을 경우에는 내년 3월 7일 날 대선이요? 대선 가기 전에 문 닫아야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어떤 지혜를 모아서라도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한다.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마침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하고의 먼저 1대1 후보 단일화 경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예비 후보가 어떤 계산,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맞듣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금태섭 의원도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 국민의힘에서 원샷 경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태섭 의원이 한마디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비난하고 싶지만 비난할 게 너무 많대요. 거기까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뭐 미래를 보는 뭐 통합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야권 후보는요. 일단 현 정권을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진영을 갖다가 심판하는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정치 구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심판론이라는 것은 바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금태섭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는 시장 나왔는지 대통령 나왔는지 모르게 가서 뭐 엉뚱한 가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있는데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멋부리다가 얼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무튼 후보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이제 캠페인이 되고 정식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갖다 지난 10년의 시정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함께 했던 그런 정치적 노선도 비판을 당연히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 무엇보다도 이 지금 주거 정책을 갖다가 박원순 시장이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요. 허가하지 않아서 지금 다 없어진 재개발 재건축 시장만 다시 한다고 해도 30만 호의 아파트가 서울시에 들어섭니다. 예? 그런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면은 우리는 100%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금태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좀 쓴소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단일화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일화 구도에서 말씀드리면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경선을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그림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 뽑고 그 다음에 금태섭 안철수 후보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단일화를 가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후보 금태섭 안철수 후보 둘 중에 하나 승자 그리고 여당 해서 3자 구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안철수 금태섭이 단일화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또 하게 되면은 양자 구도가 되는 거죠. 이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최소한 두 번째 그림은 가야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금태섭 안철수도 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들어와서
국민의힘 현재 뛰고 있는 1차 경선을 뛰고 있는 8명에서 4명이 추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2차 경선 4명이 추려진 예비 후보로 추려진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안철수가 해서 6명이 원샷 경선을 해서 거기서 한 명이 나가서 양자 구도로 가는 것이 나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거기서 안철수가 되든 금태섭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오세훈이 되든 아니면은 뭐 이종구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튼 거기서 한자 구도로 가든 양자 구도로 가면 이것 또한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묘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진석 의원은 그걸 좋게 해석을 했죠. 단일화로 가는 길이다. 최종적으로는 범야권 단일화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염려와 기대를 모아서 저렇게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영상 칼럼이 생각하는 방법은 저는 안철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삼 칼럼이 제안하는 이 단일화에 이 승리할 수 있는 100% 방법은요.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태섭 전 의원한테 내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대표만 결단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태섭 의원도 연부역강한 좋은 그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 결단은 최소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설득을 해서 입당을 하는 겁니다.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입당보다 더 좋은 비책이 있습니다. 그건요, 눈 딱 감고 국민의 당과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2월 중에 합당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저는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좀 지식인답지 않은 표현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금태섭 의원 다 포함해서 양자 대결에서 서울시장 이기고 3자 대결에서도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고 내년 3월 대선도 무조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붕괴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는 대표대로 금태섭 전 의원은 전 의원대로 멋부릴 생각하지 마시고 멋부리다가 얼어 죽습니다. 근데 두 분만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야권 전체가 다 얼어 죽고 다시 문재인 세력이 따뜻한 난로 곁에서 지그들 배 따뜻하게 채우면서 그런 세상 만들어주는 문재인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안철수 대표의 결단을 저는 촉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중진들이 더 큰 열린 마음으로 안철수 대표 당과의 합당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1월 31일 보내드린 민영삼 칼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부터는 더 새로운 힘을 내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되도록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이제 29만 7천 명을 넘어서 30만 명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많은 노출과 공유를 위해서 아직 빨간색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많이 공유해서 30만 구독자를 넘어서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내년 3월 대선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